시칠리아에서도 수호성인 아가타의 도시 카타니아입니다. 카타니아는 시칠리아 섬에서 팔레르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항만과 철도, 항공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시칠리아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산 프란체스코 아시시 광장을 찾았습니다. 광장에는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대주교이자 추기경인 주세페 베네데토 두스메트를 기리기 위한 동상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헌신하여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자선 행사를 묘사한 4개의 부조가 있습니다. 기념비의 비문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반대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케이크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라비나 크루아일라스 궁전의 1층에는 빈첸초 벨리니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가 1801년에 태어난 곳으로 벨리니는 이 집에서 16살까지 살았습니다. 동상 오른쪽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문을 통해 크로시페리 거리로 들어가 봅니다. 크로시페리 거리는 길 양쪽으로 바로크 양식의 교회와 성당들이 밀집되어 있는 야외 박물관과 같은 곳입니다. 이 거리의 거의 모든 건축물은 1693년의 대지진 이후 시칠리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아 크로시페리는 카타니아와 시칠리아 건축의 보물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카타니아는 기원전 8세기에 세워진 이래 무려 17번이나 화산재에 묻혔습니다. 기원전 241년 포에니 전쟁 중에도 폭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카타니아는 1078년에서 1093년 사이에 고대 로마의 대목욕 장터 위에 다시 지어졌는데 이 또한 1693년의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후 기하학적인 도시 설계를 적용하여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카타니아는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 많았던 도시였지만 재건 이후에는 바로크 양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많고 골목길 분위기가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쪽에 불쑥 솟아있는 카타니아 대성당의 종탑이 보여서 그런지 골목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카타니아 대성당의 돔 지붕도 보입니다. 골목길 풍경에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발코니가 나와 있는 주택가와 돔 지붕이 보이는 골목길 풍경은 참으로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카타니아의 중심 광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산 줄리아노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타니아의 대학 광장입니다. 대학 광장은 산 줄리아노 궁전과 델 유니버시티타 궁전이라는 두 개의 대학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줄리아노 궁전의 출입문에는 로마시대 극장에서 가져온 두 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가 바카리니가 설계하고 1738년에 지어졌습니다. 델 유니버시티타 궁전에는 지금도 카타니아 대학교의 총장 집무실이 있습니다. 카타니아 대학교는 시칠리아의 왕 알폰소 1세에 의해 1434년에 설립되어 시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종합대학교입니다. 당시 아다모 아스문도와 바티스타 플라타모네라는 두 명의 왕실 의원이 알폰소 1세에게 대학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왕이 이를 수락하여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 설립 10년 후인 1444년 교황 유진 4세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카타니아 대성당 옆 두오모 광장의 한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델 유니버시티타 궁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은 카타니아의 심장, 두오모 광장입니다. 두오모 광장에는 카타니아 대성당과 광장의 상징,
코끼리 분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힘을 상징하고 에트나 화산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주는 신통한 기운을 가진 동물이라 여겨 용암으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오모 광장에 있는 이 성당은 카타니아 대성당입니다. 카타니아 대성당은 이곳 출신의 성녀 아가타에게 헌정된 성당으로 산타가타 대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카타니아 대성당은 전형적인 바로크식 건축물이며 파사드는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사드에 있는 코린트식 기둥 중 3개는 고대 로마의 극장터에서 가져와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성당에는 본당 회중석 외에 양쪽에 회랑식으로 된 별도의 회중석이 있고 여러 개의 제단과 채플이 있는 구조입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위대한 순교자 성녀 아가타와 카타니아의 대주교 베네데토두스의 추기경, 그리고 거장 오페라 작곡가 빈센초 벨리니 등의 무덤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 아가타에게 헌정된 성당답게 중앙재단의 돔 천장 벽화에는 성녀 아가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세페 베네데토 두스의 추기경은 당시 카타니아를 통치하던 대주교로서 콜레라 전염병 환자를 돕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 서거하신 분입니다. 빈센초 벨리니는 19세기 초의 이태리 오페라에서 가에타노 도니체티와 더불어 당대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작곡가였습니다. 벨리니의 기품과 선율은 쇼팽, 바그너, 스트라빈스키 등 유명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콜베 신부입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자식이 있는 포로를 대신해 굶어 죽게 하는 형벌을 받고 47세의 나이에 아사한 신부입니다. 성당 안에는 고대 그리스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의 흔적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카타니아는 시칠리아 남동부의 발디노토의 후기바로크 도시에 포함된 8개 도시 중 하나로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바실리카 델라 콜레기아타, 즉 대학성당으로 더 잘 알려진 마리아 산티시마 델 엘레모시나 성당입니다. 에투네아 거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당은 고대 왕실과 대학의 성당으로서 후기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대성당의 파사드가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줄의 기둥은 화려한 난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음 층에는 큰 창문이 있으며 더 위에는 도시의 수호 성인인 성 아가사 조각상을 포함한 순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삶의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종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성당으로 들어가서 성녀 아가타가 어떻게 카타니아의 수호성인이 되었는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이 물건은 성 아가타의 축일 때 사용하는 칸델라인데 이 칸델라에 성녀 아가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녀 아가타는 이곳 카타니아 출신의 동정녀로 로마 제국 시대에 순교한 인물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231년 카타니아에서 태어났으며 250년경에 선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루치아, 아네스, 체칠리아와 더불어 성당의 동정녀 순교자 4명 중 1명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가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려나간 가슴이 담겨진 접시를 받쳐들고 있거나 철집게를 들고 있는 젊은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아가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심이 깊었으며 하느님에게 죽을 때까지 정결을 지키겠노라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미모를 눈여겨보던 로마의 집정관 퀸티아누스가 청혼을 해오자 그녀는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퀸티아누스는 그녀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그녀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나온 아가타에게 퀸티아누스는 만약 개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아가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자
모진 고문을 가한 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음 날 다시 법정에 나온 아가타는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형 집행관들은 그녀를 형벌대에 눕히고 불로 달구어진 쇠집게로 그녀의 양가슴을 떼어낸 후 다시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담방에 사도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의 베어져 나간 가슴 부위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법정으로 끌려 나온 아가타의 상처가 말끔하게 완치된 것을 보고 놀란 퀸티아누스는 재차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아가타는 여전히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이에 퀸티아누스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불타는 석탄 위에서 아가타를 뒹굴게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니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퀸티아누스는 시민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가타에게 내린 형벌을 중지시키고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문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아가타는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대성당 맞은편 지금의 바디아 디 산타가타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성녀 아가타의 자취가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 산타가타 수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산타가타 수도원은 카타니아 대성당 바로 옆에 있으며 둥근 쿠폴라 전망대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1693년의 지진으로 무너졌던 수도원은 건축가 바카리니에 의해 1735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다시 지어졌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계단 곳곳에 성 아가타에 관련된 사진과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쿠폴라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통로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겨우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나선형 계단이 이채롭습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팔각형으로 생긴 전망대에서는 카타니아 전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에 다녀왔던 에트나 화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타니아 대성당의 동지붕과 종탑도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두오모 광장과 대학광장, 대성당, 코끼리 분수대는 물론이고 이오니아 바다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타가타 수도원은 2015년부터 개방하고 있는 이 전망대만으로도 엄청난 시각적 효과와 카타니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전망대야말로 시칠리아 바로크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상적인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끊어졌던 성녀 아가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산타가타 수도원은 성녀 아가타가 묻혀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 1년이 지나 카타니아는 화산 폭발로 인해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즉시 아가타의 무덤으로 달려가 화산의 불꽃을 바라보며 아가타가 지녔던 수건을 들자 즉시 화산 활동이 중지되면서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아가타는 화산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슴을 뽑히는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로 아가타는 수유하는 여인과 유방암 환자, 종제작자, 성폭행 피해자들의 수호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카타니아는 날이 저물어 노을과 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오모 광장과 대학광장 주변도 노란 불빛 때문인지 낭만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노을 풍경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멋져 보였습니다.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계단에 신호등이 있었네요. 오르내리는 계단이 너무 좁고 외길이라 신호등으로 교행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아 내려가다 보니 살짝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보니 올라갈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두오모 광장에 왔습니다. 카타니아는 저에게 대부분 좋은 느낌을 주었지만 성아가타와 산타가타 수도원의 전망대는 유난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카타니아에서는 해마다 2월 5일 성아가타 축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가지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성아가타 축일은 전 세계가 즐기는 축제가 되었고 성녀 아가타는 영원히 카타니아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호성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타니아 사람들에게 성녀 아가타는 곧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